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 집안일을 못하냐 라고 지적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다들 어려울 거예요. 보편적으로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머니, 최근에 어떤 아내분이 오셨는데요. 시어머니하고 갈등 속에서 계속 참고만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절대 못하겠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개인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가족관계,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이 내가 힘든지 거절하고 싶은 상황인지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계속 선 넘는 요구를 하게 되고 막상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지 못하고 또 싫은 감정, 갈등하는 감정이 싫어서 말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억울하고 화가 나게 되죠. 왜 안 된다고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완전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우울한 감정에 그냥 휩싸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더 틀어지게 됩니다. 빵 터지잖아요? 상당히 좀 당황스럽잖아요. 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라고 하지만 상황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내 스스로 그런 관계를 만든 것에 대한 자책감이 심하게 되고 관계는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싫은 소리를 못하지만 막상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자, 왜 싫은 소리를 못할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두렵죠. 미움받거나 갈등이 생기는 것이 매우 싫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잘 맞춰주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나쁘게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어렸을 때 영향도 있는데요. 어릴 때 순정적인 행동으로 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의견을 비난을 받았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거나 자기 표현을 할 때 위축되는 경우가 많죠. 성인이 돼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언젠간 깨닫겠지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성인이 돼서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상대방이 먼저 알아주거나 그걸 고쳐주는 경우는 드물겠죠.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감정은 상하고 어느 날 폭발하게 되겠죠. 세 번째, 말 기술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말 기술이라는 게 꼭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표현 스킬이 부족한 거죠. 거절이나 의견 제시를 할 때 적절한 단어나 논리가 생각나지 않아서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괜히 얘기해가지고 곤란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결국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말을 유도를 해도요, 이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타인에게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에 대한 생각이 있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비난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 의견을 자신 있게 편안하게 대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정말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높고 그냥 다 퍼져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내 거를 뺏기고 싶지도 않아.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과 관계가 깨질까 봐 내 걸 자꾸 내주는 사람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아무리 부부 상담을 해도요, 대화 기술, 말하는 기술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팁을 좀 드립니다. 선을 넘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 왜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는 말 못하고 수긍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 집안일을 못하냐? 라고 지적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다들 어려울 거예요. 보편적으로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머니,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상대는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표정이나 침묵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하거나 무례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짧은 침묵이나 표정으로 그 신호를 주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성은 웃어 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나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표출할 줄 알아야 해요. 두 번째는 어려운 요구나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명절 음식을 전부 떠맡는 경우가 있다던가 형제의 육아를 내가 담당해야 된다던가 그럴 때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충분히 듣고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대부분 이 얘기를 들으면 바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바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즉시 수락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게
게 좋냐면요. 결정권이 4개 있음을 상대에게 인지시킬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결론을 미루는 쿠션 멘트가 있어요. 제가 좀 스케줄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내가 시간을 벌면서 고심 끝에 답을 내는다는 주체성을 보이게 되죠. 세 번째는 의견 충돌 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꿀팁을 드릴게요. 자,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들었을 때 쿠션 멘트를 하고 내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제 생각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수용적인 태도와 내 의견을 추가하면 매우 좋습니다. 또 원하는 바를 직접 언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저는 좀 자율적인 교육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번 명절은 좀 쉬고 싶어서요. 일정 분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기가 쉬워지는 거죠. 막상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익숙하게 되어서 분명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싫은 소리를 좀 편안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완벽한 표현이 아니어도 돼요. 정확한 단어가 떠올리지 않더라도 뉘앙스와 표정 잠시 멈춘 것만으로도 내 불편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갈등 상황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부부 갈등이 너무 크다. 그럴 때는 부부 상담을 통해서 말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도 효과적이죠. 직접 보고 좀 말하는 게 어렵다. 이럴 때는 비대면을 연습을 해봐도 좋아요.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서 단호함으로 거절해보는 것을 연습해봐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면대면 상황에서도 거절하는 것들이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을 이해하고 응원할 필요도 있습니다.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는 배려심이 높거나 갈등을 싫어하는 성향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그동안 말 못했던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연습해보세요.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